안녕하세요. 닥터 스타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황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의 노란 피부색은 부모님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황달의 과학적 메커니즘부터 최신 치료 방안까지 2024년 대한수화과학회 가이드라인과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달의 발생 원인과 생리적 기전. 신생아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은 혈중 빌리룸 농도가 5mg/dL 이상 상승할 때 나타납니다. 이 물질은 수명이 끝난 흑혈구가 파괴될 때 생성되는데 신생아의 적혈구 수명은 약 80일로 성인의 약 120일보다 짧아 쌓이는 빌리룸량이 증가합니다. 더기간의 유디피글루큐어너스 트랜스페이스 효소 활성이 성인의 2% 수준에 불과해 빌리룸을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생리적 황달은 생후에서 3일째에 시작되어 평균적으로 생후 4에서 5일째 총 빌리룸이 10에서 12mg/dL 정도로 피크에 도달한 뒤 전체 호전됩니다. 그러나 2023년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 연장 황달은 생후 2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모유의 베타 클루큐르나제 효소 활성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기바트 연구는 드물게 감별 진단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5가지 기준. 시간적 기준으로 생후 24시간 이내 황달 발견 시에는 조기 황달로 항상 강적이므로 진단적 접근 필요합니다. 공간적 진행인 눈동자, 얼굴, 가슴, 배꼽, 아래 손발바닥 순으로 확산될 경우입니다. 수치적 위험으로는 재태기간 38주 이상 신생아에서 총 빌리룸이 25mg/dL를 초과하면 핵황달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즉시 광선 치료나 교환 수혈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동 변화 발생하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섭취량 50% 이상 감소, 4시간 이상 계속되는 무기력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소변 이상인 경우로 창백한 회스테민형 또는 진한 오렌지색 소변 발생 시 2024년 메타 분석 연구에 의하면 발바닥까지 황달이 진행된 경우 89%에서 15mg/dL 이상의 고빌리룸이 진행 협인되었으며 이 중 20%에서 긴급 광선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첨단 진단 기술의 발전. 최근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 2025에 소개된 텍스처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피부 이미지 분석을 통해 빌리룸 수치를 1.675mg/dL의 오차 범위에서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농촌 지역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94%의 민감도로 이 연분을 선별할 수 있어 기존의 경피적 빌리룸 측정기 대비 3배 높은 비용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 광선요법은 425에서 475나노미터 파장의 청색광을 사용하며 2024년 예정 지침에 따르면 피부 노출 면적을 80% 이상 유지할 때 35% 빠른 빌리룸 감소율을 보입니다. 추진 장비는 LED 기반으로 열 손상 위험을 70% 감소시켰으며 눈 보호 장치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파장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환 수혈은 총 빌리룸이 25mg/dL을 초과하거나 시간당 0.5mg/dL 이상 상승하는 등을 시행하며 2025년 현재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합병증 발생률을 18%에서 5%로 낮췄습니다. 모유수유와의 상관관계 재조명. 모유수유 관련 황달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서3에서 5일 사이에 발생하는 초기형 브레스피딩 페일러 존디스는 일반적으로 수유량 교정 후 자연 호전되며 후형 브레스밀크 존디스는 수유 중단 없이도 대부분 광선치료 병행 시 호전됩니다. 2014년 국제모유수유학회 EBM은 모유수유 중단 없이 광선치료를 병행하는 프로토콜을 권고하며 수유 시 피부 접촉 면적 30%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회전식 광조사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보호를 위한 실전 매뉴얼. 자진단법 창문 밝은 빛 아래에서 이마, 코끝, 가슴 순으로 압력을 가해 피부 변화 관찰. 수유 전략으로 1회 수유량 20ml 미만 시 유축 후 컵으로 보충 수유. 경계 수치인 생후 이르는 시간 기준 만사가 17mg/dL, 조산의 경우에 13mg/dL 시 응급실 방문이 필요. 편후 추적 관찰 시 48시간 이내 외래 재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병원마다 다르나 퇴원 후에서 3일 내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예비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이 간이 효소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2024년 대한수화과학회 신생아 황달 관리 지침과 최신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 제작되었습니다. 황달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오늘 알려드린 위험 신호조항 하나도 관찰된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하시길 응원합니다.